한반도 전역이 냉동고에 갇혔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부산마저 영하 6도, 화천 광덕산은 영하 1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한반도의 기압골에 옅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중부지방에 한 차례 비를 내린 다음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고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의 동장군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최저기온은 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영하 12.5도를 기록했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은 영하 7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연말 연시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06시 기준입니다. 곳곳에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집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불의 취급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압골이 통과하고 있는 동해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 동해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12시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압이 오호츠크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몽골 부근에 발달하는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고기압입니다. 중심 기압이 1080헥토파스칼까지 발달하기도 합니다. 매우 차가운 고기압으로 겨울철 우리나라 날씨를 지배하는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구동저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고 북서계 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파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 답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저기압이 오호츠크해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압이 몽골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전형적인 서구동저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동해에 눈구름이 맹렬하게 발생해 일본 쪽에 폭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압선이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바람과 바람이 충돌하는 수렴대가 만들어집니다.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입니다. 백두산에 막혀 둘로 갈라진 바람이 동해에서 다시 만나 수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수렴대를 시작으로 동해에 엄청난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해에도 눈구름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해에도 따뜻한 바다 위를 차가운 공기가 통과할 때 기온차,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강한 북서 계절풍에 의해 차례로 눈구름이 만들어져 바람 방향에 따라 줄무늬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병진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뱀띠해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위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서쪽 고기압과 동쪽 저기압이 마치 벽에 막힌 듯 움직이지 않고 길게는 2주일 이상 머무르며 강력한 한파를 몰고 옵니다. 이날은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아침 일찍 나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출 시각인 06시경에는 기온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12도, 부산도 영하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국이 냉동고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 해역에 강한 바람이 떱니다. 바다와 해안에는 역시 강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가 울릉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놉니다. 이 강한 바람은 일본을 지나 태평양까지 불어내려갑니다. 이 시각 구름의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미터 앞까지 구름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에 걸린 구름은 대체로 고도가 높은 구름입니다. 높은 구름은 일출을 보는데 거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 구름은 일출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낮은 구름입니다. 수평선 부근에 낮은 구름이 있으면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일출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날 낮은 구름은 서해안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있더라도 구름 사이 또는 구름 위로 일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공 1500m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상공 기온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고동저 기압 배치의 한가운데 놓여 한기가 내려오는 통로가 됩니다. 한기의 핵이 한반도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맹렬한 한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도가 제주도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만약 비가 내린다면 모두 눈이 되어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마저 영하 6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 한파가 찾아온 것일까요? 대략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한 세력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매우 차갑고 수분을 거의 가지지 않는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쌓아두었던 한기가 한계를 넘으면 우리나라를 향해 맹렬한 한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서고동저 기압 배치입니다.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등압선이 남북으로 수직하게 섭니다. 이렇게 되면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면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내려옵니다. 등압선이 촘촘할수록 바람은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오호츠크의 저기압의 발달입니다. 동쪽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서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마치 도자기를 회전시킬 때 중심과 가장자리의 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은 더 강하게 꼽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한파가 있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쇼와 45년 1월, 일본 근해에서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중심 기압이 1012 헥토파스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진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중심 기압이 32 헥토파스칼이나 낮아졌습니다. 폭탄 저기압의 기준인 24 헥토파스칼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최종적으로 중심 기압은 98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태풍 못지않은 세력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한 것일까요?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분출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동해 바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해 수온은 15도에서 18도 정도였습니다. 반면 상공의 공기는 영하 30도 이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온도 차이가 저기압을 폭발적으로 발달시킨 것입니다. 이 저기압으로 인해 동해안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릉에는 하루 만에 210mm가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삼척에도 180mm, 속초에 150mm의 눈이 내렸습니다. 울릉도에는 풍속 45m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55m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초속 55m,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200km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파도도 엄청났습니다. 파고가 10m를 넘었습니다. 3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이 저기압으로 인해 어선과 화물선 등 선박 65척이 침몰했습니다. 사망자 25명, 행방불명자 730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육지에서도 피해가 컸습니다. 주택 5,300채가 파손되었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폭설로 마비되었습니다. 고립된 마을도 속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도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기압이 1078 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우 강한 고기압이었습니다. 이 고기압에서 맹렬한 한기가 분출되면서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이 저기압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쇼와 45년 1월 저기압,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폭탄 저기압입니다. 그만큼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바다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연말 연시 일주일간의 기온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부터 1월 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연말 연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매우 강한 한기가 덮고 있습니다. 영하 6도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영하 6도선이 제주도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에 영하 6도선이 대폭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평지에 눈이 내릴 정도의 한기가 중국 상하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가 한기의 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내쉬고 나면 다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수축하는 타이밍에서 영하 6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월 5일경에 다시 한기의 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하 6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한파입니다.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 기온입니다. 이 높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트 기류가 흐르는 높이입니다. 영하 36도의 한기가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년보다 8도에서 10도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FS 모델 역시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까지 강한 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ECMWF 모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MWF 모델도 한파가 1월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일주일 이상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신년 한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주일간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청 중기 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목요일부터 1월 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대전이 영하 10도, 광주가 영하 7도, 부산이 영하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이 영하 1도, 광주가 3도, 부산이 5도로 예상됩니다. 1월 2일 금요일도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이날이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도 영하 4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월 3일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9도, 최고 기온이 1도로 예상됩니다. 1월 4일 일요일, 1월 5일 월요일도 비슷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8도, 최고 기온이 2도에서 3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6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최고 기온이 4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월 7일 수요일에 다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어떨까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월 4일 일요일 오후부터 서해안 지방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에서 3cm 정도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출근길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지방의 바람이 초속 10m에서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은 20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평년 이맘때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최고 기온이 3도 정도인데 이번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최고 기온이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6도 정도 낮은 것입니다. 두툼한 외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딩이나 두꺼운 코트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모자도 필수입니다. 특히 새해 일출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 정상이나 해안 가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훨씬 낮을 것입니다.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동파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경우에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가 얼면 해빙 과정에서 배관이 터질 수 있으니 예방이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도 계속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기온이 영하 10도인데 바람이 초속 10m로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야외 활동 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굴과 귀,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의 동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됩니다. 상대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장판이나 전기 히터 사용 시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귀성길, 귀경길, 도로 곳곳에 결빙 구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그늘진 곳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은 다른 곳보다 먼저 얼고 늦게 녹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난방과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